안녕하세요. 대한민국 IT 고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디벨로퍼 2014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모바일 업계에서 꽤 오랫동안 경험을 쌓고 현재도 많은 개발을 하고 계시는 신진웅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깝습니다. 사무실이라. 사무실 이 근처에. 네, 걸어왔습니다. 네, 좋네요. 네. 저는 오늘 인천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네. 부지런히 오느라. 네. 그러면 일단 신진웅님 소개를 제가 간단히 드릴까요? 예, 해주세요. 네네. 사실 신진웅님은 예전에 그 배달의 민족이랑 네이버 윙스푼 앱 개발하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그 미투데이 앱도 개발하셨던 모바일 쪽에 약간 좀 큰 프로젝트들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그 모바일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눠볼 건데요. 사실 그 어려서부터 개발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혹시 몇 살 때부터 하셨나요? 국민학교 5학년 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게 한 이렇게 하면 나이가 나오네. 그렇죠. 그렇죠. 나이가 나오니까 약간 그건 좀 그렇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이미 국민학교라고 할 때부터.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개발하셨으면 프로그래밍 사실 그때는 이제 직업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컴퓨터 학원도 되게 주변에 많았었잖아요. 예, 그때는 컴퓨터 학원 참 많았었죠. 그죠? 동네에 지금 뭐 그 입시 학원처럼 컴퓨터 학원이 동네마다 있었던 거 기억하는데. 그때 뭐 피아노 학원도 많았고 뭐 그쵸. 많이 있었죠. 뭐 또 태권도 학원도 많았고. 좀 순서대로 그렇게 다녔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미술학원,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컴퓨터 학원. 그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렇게 학원 많이 보내셨잖아요. 네, 그 유행이었나 봐요. 잘 모르겠지만. 저희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부터 프로그래밍을 하셨으면 좀 지금 개발을 하고 계시니까 개발을 하시는 데까지 좀 자연스럽게 오시는 건가요? 그냥 이게 나의 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업이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한 중학교 때는 이걸 직업으로 좀 삼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때 한 90년대 그 초반만 해도 이게 직업으로 무언가 이제 회사가 이제 설립되기는 뭐 글로벌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많지가 않았었던 것 같고 돈을 버는 데도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직업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뭐 이제 뭐 빌 게이츠 얘기를 많이 듣는다든지 그런 동경에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어렸을 때 그때 마이컴인가요? 마이컴 잡지를 샀는데 어떤 그냥 남자 브로마이드를 주더라고요. 보통 그 연예인 브로마이드를 껴주는데 그냥 평범한 남자 외국인 브로마이드를 껴주길래 그냥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그 사람이 스티브 잡스였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컴퓨터 잡지를 사면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런 사람 브로마이드를 껴주던 때였잖아요. 엄청 옛날 얘기가 네. 진짜? 네. 그쵸. 그때는 뭐 좀 컴퓨터 과학 분야라서 저는 뭐 학생과학 잡지를 좋아했는데 이제 컴퓨터 책이 부록으로 있어서 거기에 있는 소스 코드를 친다든지. 소스 코드를 친다든지. 그때는 이제 마이컴에서 소스 코드가 다 인쇄돼서 나왔고 그걸 하루 종일 막 치고 한번 돌려보고 된다. 그런 재미가 있었었죠. 그러면 그 예전에 게임 회사에서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하셨었잖아요. 그때 넥슨 맞죠? 넥슨에. 넥슨 외에도 게임 회사를 다니셨던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이제 2002년에 모바일 게임 지금은 이제 모바일 게임이 굉장히 돈이 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모바일 게임이 이제 핸드폰에 공장에서 이제 탑재된 게임들만 이제 사용할 수 있었는데 통신사에서 이제 다운로드 게임들이 이제 출시가 돼서 2002년 정도에 게임 회사를 했었고 이제 게임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때도 게임이 그렇게 크게 산업이 안 되던 시점이라서 물론 뭐 유명한 회사들도 많았었지만 우리나라에서 크게 그렇게 산업으로 인정받는 수준은 아니어서 뭐 이렇게 개발 방법론이라든지 뭐 이런 경험들이 많이 공유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2002년에 좀 많이 실패를 했었고 이제 2004년에 이제 넥슨에 입사할 기회가 돼가지고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플스3 게임을 만드는 팀에 들어갔다가 뭐 팀이 이제 뭐 해체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뭐 거기서 이제 게임 보안 쪽 일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 그 게임 보안이라는 게 어떤 거죠? 사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지만 뭐 이제 은행에 가면 이제 뭐 여러 개가 깔리잖아요. 이제 게임도 이제 뭐 해킹에 대한 위험이나 뭐 계정이 탈취된다든지 등등의 위협들이 있는데 뭐 조금만 주의를 하면은 몇 개는 막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막는 소프트웨어들 또는 게임을 해킹해서 이제 잘못된 데이터를 이제 변조하는 앱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막는 앱들을 이제. 그러면 예를 들면 만들었죠. 그 게임 사이트에 들어가서 유명한 게임 PC용 게임 사이트에 들어가서 게임 시작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깔아서 보안 프로그램 설치 중인데 이렇게 나오면서 네. 인증 절차 거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만드신 건가요? 네,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네. 사실 넥슨이 그때 게임 업계에서 굉장히 이제 큰 온라인 게임에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고, 내가 만약에 게임 보안을 한다면 이 회사만큼 좋은 레퍼런스를 가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프로젝트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러니까 넥슨에서 처음으로 게임 그러니까 보안에 대한 걸 기술을 적용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으신가요? 뭐 여러 팀원들이 있었지만 네, 그죠. 좋아요. 그 팀에서 이제 개발을 하신 거죠. 뭐 어쨌든 주도했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게임 업계 전반으로 이제 보안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하는 게 약간 퍼지기 시작한 건가요? 그때 좀 그냥 시기적으로 자연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아무래도 뭐 저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나왔던 건 아닌 것 같고, 뭐 일단 그 금융업계에 깔렸었던 그런 보안 프로그램들이, 금융은 사실 우리나라에 은행 몇 개 없잖아요. 거기 다 팔고 나면 이제 게임 팔아야죠. 그래서 좀 자연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렇군요. 근데 대신에 그 사람들도 이제 게임은 좀 금융이랑 좀 다른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결국 보안 프로그램이라는 게 시스템 프로그램인데, 뭐 예를 들어서 FPS 같은 게임에는 굉장히 그런 시스템 성능이 저하돼서 뭐 그래서 조금만 화면이 흔들려도 먼저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좀 더 특화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캐주얼 게임을 할 때에는 사람들이 이제 사실 입력 마우스를 막 움직인다고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반응 속도가 영향을 덜 미치기 때문에 미치지만 그 FPS 같은 거 할 때는 사실 마우스 조금 움직이는 것도 되게 민감하게 그렇죠, 반응을 해줘야 그렇죠. 되는데 보안 프로그램이 그런 민감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테스트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사실 뭐 원래 보안업을 주로 하는 데서는 결국에 그거를 탑재해서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레퍼런스가 없으면 그런 걸 쉽게 탑재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자사에서 그걸 시도하기가 뭐 이제 게임이 하나만 있으면 시도하기도 어려운데, 넥슨이 이제 그때 10여 개 이상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었고 중국에서도 서비스하고 있었고, 이걸 탑재하고 나면 순식간에 10여 개 이상의 게임에 탑재된 레퍼런스를 가진 뭐 보안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면 그 보안 프로그램 만들면서 좀 어려웠던 점은 혹시 없으셨나요? 뭐 원래 있었던 게 아니니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한다거나 또는 여태까지 시도되지 않았었던 것, 그리고 그 게임 개발팀들의 고유한 니즈들이 다 있긴 있었고, 팀마다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었던 분은 좀 롤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취합하고 그런 과정 내에서 개발적으로도 그렇지만 되게 이제 개발자들과 일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한테 참 많이 도움이 됐었고, 뭐 어려웠었던 것만큼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발만 할 줄 알았는데 이제 뭔가 팀을 리딩해서 그리고 타 팀과 뭔가 업무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거기에서 이제 많이 배우지 않았나. 그럼 그 전에는 이제 그 피처폰에 들어가는 게임 같은 걸 만드셨다고 하시잖아요. 네, 2002년쯤에. 네네. 혹시 만드셨던 게임 중에 기억나는 거 혹시 있어요? 제가 뭐 주로 만들었었던 거는 이제 롯데월드 게임인데, 놀이동산에 들어가는 롯데월드 게임인데, 모르겠어요. 지금도 뭐 유효한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놀이동산 가면 이제 길게는 뭐 30분에서 1시간 뭐 이상씩 기다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UX적인 측면에서 놀이기구를 타기 전에 게임으로 뭔가 이제 기다리면서 만족을 하고 이제 타고 나면은 이제 그 경험이 이어갈 수 있게 뭐 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이었는데, 사실상 피처폰에서는 그런 걸 이제 구현하는 게 이제 많이 어려웠었고, 그리고 이제 고유한 IP가 있는 그
상황에서 그걸 이제 살려가지고 게임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것들도 되게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는 사실 모바일 게임이 만드는 업체들이 있긴 했어요. 만드는 분들 계시긴 했지만 그 거의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예, 예. 네, 네. 그래서 그런 게임 모바일 피처폰에서의 게임 개발이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 게임 회사를 이제 창업하게 된 이유가 전 회사가 있었는데 네. 전 회사가 모바일 솔루션을 만드는 이제 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바일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모바일 그 솔루션을 이제 통신사에 팔지 못하면 수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통신사가 이제 몇 개 없잖아요. 네, 이제 그쵸. SKT나 뭐 이런 그때만 해도 이제 좀 그래 어쨌든 세계 회사에서 사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네, 네, 네. 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만들어놨는데 결국에 안 팔려서 자연스럽게 스위칭하게 된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네. 이제 이걸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뭐 이제 우비소년 게임을 만들게 됐고 네. 이제 게임을 이제 만들 수 있게 됐으니 이제 아예 게임만 하는 회사를 이제 다른 멤버들과 이제 좀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 그 피처폰 만들던 게 회사를 창업해서 하신 거였군요. 예, 그랬죠. 그럼 뭔가 이렇게 멤버들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 그 회사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대표시잖아요. 그러면 창업을 되게 오래 전부터 하셨나요? 글쎄요, 그게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어린 친구들도 많이 창업하긴 하지만, 뭐 저도 뭐 나이가 많지 않고, 예, 어린 친구들도 많이 창업을 하긴 하지만, 그때는 그 소프트웨어가 내가 혼자 만들고, 뭐 혼자 쉐어웨어로 판다든지, 뭐 마음에 들면 이쪽 주소로 돈을 보내시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문화가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당연히 뭐 나도 뭔가 소프트웨어 회사를 하겠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워낙 그런 걸 많이 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어요. 말씀 들으니까 예전에는 쉐어웨어가 되게 많았잖아요. 뭐 지금도 그런 형태가 비슷한 형태가 있긴 네네. 하지만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MDIL 같은 거 기본적으로 무료로 쓰면서 네네네. 이렇게 착 누르면 네. 되게 귀엽게 네. 여기로 입금하시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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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네. 가서 결제하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떠있던 형태가 있었는데 네. 네. 그럼 그런 걸 보면서 약간 모티베이션을 받으신 거군요. 네, 뭐 실제 사업자 등록증을 굳이 내지 않더라도 다들 이제 뭔가 그쵸, 그랬었죠. 자기 뭐 팀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네. 소프트웨어로 공개하고 그게 이제 사용자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사업화가 되고 그런 기회들이 이제 보통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무언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너네가 이거 만들 수 있구나 하다 보니 그럼 내가 팔아올게 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창업의 기회들이 됐었던 것 같고 예, 지금이랑은 약간 다른 형태의 창업 형태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예전에는 뭐 이야기, 하늘소의 이야기라든지 예, 그렇게 가볍게 시작한 소프트웨어들이 인기를 끌면서 자연스럽게 창업으로 나가는 네.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창업이 약간 그런 자연스럽게 나간다기보다는 네, 좀 약간 떠밀리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뭐 요즘에는 개발자가 뭐 많이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개발자를 중심으로 창업하기보다 아이템 위주로 창업하고 개발자는 뭐 나중에 붙인다든지 뭔가 좀 뭐 물론 여러 가지 창업 방식이 있겠지만 뭐 익숙하지는 않은 방식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 그 개발자가 만들고 나서 네. 소프트웨어가 유명해지면 자연스럽게 창업으로 이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네. 좀 패턴, 좀 이렇게 흐름이 약간 창업하는 패턴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트렌드가. 네. 그러면 창업하셔서 그럼 예전에 블로그 팩토리에 창업하셨잖아요. 블링크 팩토리. 블링크 팩토리, 네. 블링크 팩토리 창업하셨는데 네. 그럼 블링크 팩토리가 어떤 회사였었나요? 그 회사는 이제 브랜드 앱을 스마트폰에서 브랜드 앱을 이제 만드는 회사였고요. 네. 예, 스마트폰 앱을 뭐 많이 만들었었고 그냥 그 스마트폰에서 단순히 그냥 홈페이지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이제 특징을 뽑아내고 브랜드를 이제 도출해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쉽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만드는 브랜드 앱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혹시 블링크 팩토리에서 만드신 뭐 작품 하나 뭐 이제 뭐 유명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부 기관하고도 일을 많이 했었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해드린 설명이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냥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이제 유명했었던 프로그램 중에 이제 법아 놀자라는 게 있어요. 이제 법무부하고 같이 만든 앱인데 이제 법무부에서 뭐 법전 앱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기본적인 뭐 생활 법률이라든지 심지어 거기는 이제 게임도 들어있어요. 이제 자동차 이제 뭐 바나나 같은 걸 이제 피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뭐 이렇게 그런 게임들도 그러면서 들어있고. 자연스럽게 법률을 네, 익힐 수 있도록 네. 해주는 앱인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거 블링크 팩토리 창업하실 때가 우리나라에 그 아이폰이 들어오기 전 아닌가요? 그때쯤 아닌가요? 예, 뭐 전에 좀 만들었었고 제가 피처폰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냥 개발자로서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면 관심을 갖고 개발을 해보고 뭐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이폰 터치가 있었고 터치에서 이제 코딩이 되니까 터치를 통해서 이제 아이폰 개발을 이제 우리나라 아이폰이 예, 들어오기 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알고 있었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들이 있어서 몇 가지 이제 레퍼런스를 이제 만들었다 보니까 사실 국내 아이폰이 그렇게 빨리 출시될지 잘 몰랐었거든요. 좀 더 늦을 거라고 더 생각하셨나요? 늦거나 아예 네. 안 나올 거라고 이제 네, 생각을 네. 했었는데 지금 이제 와이파이를 쓰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지만 예전에 이제 와이파이가 들어있는 핸드폰이 국내에 들어오면 결국에 그 통신 비용을 다 깎아먹으니까 그런 얘기 많았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에서 그런 행동을 이제 할 거라고 잘 생각을 이제 못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겠다. 뭐 내가 하는 게 이제 되게 마이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KT에서 이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재밌어서 이제 한 건데 오히려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남들은 이제 다른 사람 그거 해서 소프트웨어 0.99달러에 팔아서 뭐해?라고 이제 하고 있어. 그거 해서 뭐하지? 또는 몇 개나 팔 수 있을까? 1,000원씩 팔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될까? 밥값은 될까? 뭐 이랬는데 저는 그냥 재미로 하다 보니까 뭐 국내에 이제 몇 안 되는 아이폰 개발할 줄 아는 사람이 됐었고 예. 회사는 이제 차려놓고 있었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밌는 기회들이 이제 많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게 계획하고 내가 아이폰으로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좋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건 조금 다른 부분이 약간 미묘하게 다를 것 같은데 네. 돈을 벌고자 회사를 차린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좀 제가 개발자로서 그냥 좀 험불한 결과물을 냈었다면은 이제 제대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도 굉장히 이제 잘하시는 분으로 세팅이 돼 있고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도 세팅이 돼 있고 개발적으로도 세팅이 돼 있고 팀을 굉장히 잘 구성했고요. 그리고 구성이 됐는데 이게 뭐 아이폰이 출시가 안 되거나 이랬으면 이제 좀 큰일 났겠지만 때맞춰 잘 출시가 됐고 적당하게 이제 반발 자국 정도 잘 먼저 준비가 된 게 이제 좋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게 아마 2005년에서 6년 넘어갈 때쯤일 거예요. 아마 2006년 때에 우리나라 2006년일 거예요. 그렇죠. 2006년에 네. 우리나라에서 그 미국에서 아이폰 출시돼서 이제 뭐 한 일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07년인가요? 네. 네. 8년 정도? 2007, 8년 네. 정도.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진짜 뭐 앱 진짜 0.99달러 받아가지고 뭐 먹고 사냐라는 진짜 얘기 네, 약간 네. 그런 얘기도 그렇고 뭐 통신업계에서 반발이 많이 컸던 것도 사실 우린 그때 많이 네, 체감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아이폰이 출시됐을 때 정말 깜짝 놀라긴 했죠. 근데 그걸 미리 이제 준비하고 계시다가 딱 어찌 시기가 네. 맞았던 거고. 네. 그 뭐 그런 거는 이제 사회적인 그런 기회들은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최소한의 비용으로 뭔가 이제 결과물을 이제 만들면서 놀고 있었는데 다행히 시기적으로 잘 된 네. 거죠. 그러면 그때 뭐 좀 일이 진짜 많으셨겠어요. 근데 뭐 이제 법무부도 그렇지만 저희가 뭐 이투스 뭐 영단어 게임도 만들고 영단어 학습기도 만들고 한자 학습도 만들고 뭐 국세청 연말정산 앱도 만들고 뭐 네. 미래에셋하고 이런 증권사들하고도 네. 일하고 뭐 하나대투랑도 일하고 뭐 기타 등도 굉장히 많이. 그렇다면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 중에 한 번씩은 접해봤던 앱 중에 만드신 게 있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사실. 예, 뭐 그거 말고도 제가 취미로 만들어서 앱스토어에서 1위한 프로그램도 한 3개 정도 되고. 와, 대단하시네요, 진짜. 네, 뭐 유저가 많이 없어서.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블링크 팩토리를 나오셔가지고 만드신 게 스쿤미디어라는 회사잖아요. 네. 스쿤미디어 회사를 사실 블링크 팩토리가 그렇게 어떻게 모바일 업계에서 좀 선점이라고 할까 포지셔닝을 잘 잡았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따로 또 회사를 창업하신 계기가 있었나요?
예, 뭐든지 뭐 이유가 한 가지는 아니겠지만 되게 복합적인 네. 이유가 있었고 좀 더 자유롭게 이제 개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블링크 팩토리는 거기에서 이제 잘 위치를 잘 잡게 됐어요. 이제 작은 회사였지만 기회가 좋아서 큰 회사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잡았고 큰 회사가 될 수 있는 기회들도 이제 생겼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회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과 이제 저는 또 이제 작은 회사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몇 명과 함께 이제 스크미디어 좀 처음에 시작은 이제 연구소처럼 마치 이렇게 개발자들만 이제 모여 있고 쉽게 개발해서 이제 올릴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이제 조직을 이제 만들고 싶다는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게 됐고 예, 처음 시작은 이제 작게 이제 그러면 그 스쿤미디어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소개에 해드린 것처럼 뭐 윙버스라든지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을 만드셨잖아요. 네. 네네. 사실 근데 그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윙버스도 그렇고 좀 작지 않은 서비스들이었는데, 네. 네 그런 앱을 만들면서 뭐 재밌었던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거 있으신가요? 기억에 네. 예를 들면 네. 이렇게 서비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안에서만 동작하던 앱이 아니라 그 이후에 트렌드 같은 경우는 웹 서비스와 연동되는 거다 보니 실시간성 같은 게 중요해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앱에서도 그런 걸 고려하다 보면 뭐 오류가 난다거나 뭐 아니면 그런 오류를 헤쳐나가는 방법 같은 게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오래된 서비스들을 이제 보면 오래됐다고 해봤자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스마트폰 이제 대중화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이팟 터치 때부터 사실 앱을 제공하고 있는 국내 뭐 포털 업체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는 와이파이가 없으면 프로그램을 쓸 수 없으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윙스푼 같은 경우 이제 맛집들을 다운로드해서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든지 뭐 웹툰 같은 경우에도 다운로드해서 뭘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쭉 가지고 가는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사실 만화를 다운로드해서 뭐 이렇게 저장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이제 무한 요금도 있고 뭐 좀 통신 요금들이 많이 싸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근데 뭐 근데 그때는 이제 뭐 네. 네트워크 상황 같은 게 지금처럼 좋지 않았기 네. 때문에 이제 휴대폰에서 컨텐츠를 내려받아서 어떤 개발자들은 이제 캐시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제 캐싱하는 거라든지 네. 그런 거에 대한 적용이 많이 고민이 많았었겠네요. 그러면. 네, 그때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했었죠. 지금은 거의 신경을 안 쓰지 않을까요? 아, 네,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때 그 우리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그 윈도우 모바일, 네, 윈도우폰. 윈도우폰, 네, 네, 네. 윈도우폰이 많이 쓰이진 않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윈도우폰 애플리케이션 만드시는 또 몇 안 되는 네. 회사 중에 하나 아닌가요? 네, 네. 윈도우폰이 많이 안 팔리기도 했고. 안 팔려서 네. 뭔가요? 근데 윈도우폰에 네, 네. 대해서 이제 저희 회사 이제 전적인 지지를 보내는 거는 네. 이제 저 스스로가 이제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큰 수혜를 입었었고 실제로 안드로이드가 나오면서도 큰 수혜를 입었거든요. 마찬가지로 MS도 분명히 뭔가 이제 어느 정도 언제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윈폰이 국내에 이제 출시된다고 했을 때 이제 앱을 여러 개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국내에 이제 앱이 없으면 스마트폰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게 됐고 열심히 만들었죠. 열심히 만들었고. 그러면 그 윈도우폰의 애플리케이션은 또 사실 만드신 게 너무 많아서 정말 네. 많아서 네 네. 그냥 제가 자연스럽게 여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윈도우폰용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걸 만드셨나요? 그 뭐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윙스푼이라든지 뭐 중앙일보, 뭐 배달민족도 윈도우폰으로 이제 다시 만들었었고 하나가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그럼 지금까지 그 iOS용 그리고 안드로이드용 네. 윈도우폰 세 개의 앱을 네. 다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회사가. 네. 네. 제가 좀 많이 멤버들한테 요구하는 편이죠. 제가 그런 걸. 그 직접 또 지금도 직접 개발하시잖아요. 네. 네네. 그러면 이 세 가지 플랫폼에 맞춰서 개발하는 게 각각 좀 특성이 있어서 뭐 힘들었던 점, 쉬웠던 점,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점들이 있나요? 저는 이제 새로운 플랫폼에서 이제 개발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게 개발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윈도우 폰으로 뭘 만든다 그러면 이제 단순히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윙스푼을 만든다 하면은 그 안에 이제 지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이버 지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이버 지도용 윈도우 뭐 라이브러리가 없다든지 네네. 이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처음부터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00한 3, 4년에도 셋탑박스용 뭐 게임을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뭔가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이제 했었는데 거기 이제 점 찍는 함수밖에 안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 시스템에서. 그러면은 점 찍는 함수를 가지고 이제 폰트도 이제 출력하는 뭐 비트맵 폰트를 출력하는 함수도 만들고 뭐 UI를 구성하는 함수도 만들고 저는 이제 이런 게 너무 재밌거든요. 아 근데 예. 네 표정이 되게 진짜 재미있으셨던 네. 것 같은데 네. 점 찍는 함수 하나 주고 폰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 뭐 그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냥 네네. 옛날부터 90년대부터 코딩을 했었던 사람은 한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슈잖아요. 그때 그러다 사실 보니- 진짜 폰트를 다 만들고 네, 네. 한글 출력하는 라이브를 다 만들어서 썼던 건 맞는데 네. 그 사실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네 그때도 그럴 거라고 상상을 사실 저는 지금 상상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뭐 그때는 이제 2000년대 초반이죠. 근데 항상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면 새로운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지금은 한글 입력도 이제 잘 되는데 저희가 최근에도 한글 입력기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아, 네. 모 리모컨 앱을 만드는데 네. 그 리모컨에 이제 한글 조합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 한글 오토마타를 네. 이거를 한 3, 4년에 한 번씩 만들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이겠거니 했는데 네. 이번 달에도 지지난 달에도 만들었다는 거. 아, 그러면 뭐 한 3, 4년 뒤에도 또 만들 일이 있지 않을까?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한글 오토마타 같은 그 한글 입출력 라이브러리 만드는 네. 거에서는 우리나라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거는 아니고 그냥 그때 코딩 했었던 네. 사람은 다 할 줄 알지 않을까요? 근데 네네. 저는 업무가 그냥 이러다 보니까 아직도 그걸 한다는 네. 거. 예. 어쨌든 저는 그걸 좋아하는데 저희 멤버들은 아, 네. 왜 이런 걸 자꾸 네. 하냐.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뭐 이제 좀 프로필이 뭐 네.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인데 윈도우 폰을 할 줄 안다든지 아, 네. 아이폰 개발자인데 뭐 아이폰도 하고 안드로이드 하고 좀 이렇게 멀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그래서 좀 더 기회도 더 많이 잡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사실상 다른 개발자들이 많이 싫어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런 기회들을 또 잡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예를 들어서 구글 TV에 이제 뭐 안드로이드가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 안드로이드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 디스플레이가 TV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 뭐 TV용으로도 뭘 만들게 되고 뭐 그렇게 점점 이어가게 되네요. 뭐 이렇게 조금씩 그러면 그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건 좀 적으신 편이겠어요? 네, 뭐 아무래도 그 새로운 언어도 뭐 나중에 뭐 이게 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은데 언어도 뭐 if문하고 for문만 있으면 되고 그렇죠. 예, 뭐 UI 함수도 점 찍는 것만 있으면 되고 그 결국에 사실 그런 것들 다 랩핑한 거잖아요. 하다 보면 그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문법이 좀 다를 뿐이지 그 보통 패턴이 본질은 다 공통적인 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개발하는 그러니까 플랫폼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플랫폼도 기본적으로 다 제공해 주는 게 있으니까 뭐 없어도 뭐 기초적으로 뭔가 이렇게 원소 같은 것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이제 조합해서 뭐 만들면 되고 그런 것들을 환경을 구축하고 뭐 다른 사람한테 제공해주고 뭐 가르쳐주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좀 산업 전반에 플랫 디자인 같은 게 좀 많이 널리 퍼져서 유행하고 있는데, 네, 네, 그게 사실 윈도우 폰이 먼저 시작했다고 해야 되나요? 윈도우 폰이 좀 플랫 디자인을 좀 강하게 그 윈도우 폰에 적용했잖아요. 그래서 그 UI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와 윈도우 폰에 사실 기본적으로 UI가 다르잖아요. 이제 주제가 좀 디자인으로 간 것 같긴 하지만 그 윈도우에서 힘들었었던 건 플랫 디자인의 어려움일 것 같아요. 윈도우 폰의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플랫 디자인의 어려움이 디자인을 해도 디자인한 티가 잘 안 난다는 거. 오히려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한다는 거. 근데 또 조금만 신경 안 써도 좀 티가 엉성하게 나고 그리고 외국에 이제 영문 폰트들은 멋있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한글 폰트 또 요즘엔 뭐 멋있는 게 많이 있지만 뭐 라이센스 문제라든지 임베딩하는 문제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자유스럽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글 UI를 쓸 때 플랫 디자인 쓰면은 좀 많이
안 이뻐 보인다는 거 그런 음. 것들이 이제 어려웠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비용을 받고 결국에 결과물을 제공하는 이제 업을 하는데 그 좀 윈도우 폰 디자인 할 때 좀 많이 고생했죠 그런 것들. 예. 그러면 그 피처폰 때부터 네, 지금까지 모바일 쪽에 많은 경험을 쌓아 오셨잖아요.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그 전체적인 사실 기술이 변화하고 시대가 흘러가면서 좀 그 그러니까 모바일 기술의 어떤 흐름 같은 걸 좀 느끼셨을 것 같거든요. 약간 그 앞으로의 모바일이 어떤 식으로 갈 거라는 느낌도 약간 드시나요? 글쎄요 그냥 반복되지 않을까요? 음. 예, 뭐 굉장히 뭔가 막 어려운 질문이 약간 이게 예, 추상적인 예, 뜬구름 예, 같은 예. 질문이긴 한데 사실 누구나 그 다음 세대의 모바일은 어떤 형태일까라는 걸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처폰부터 지금까지 그 기술을 접해 오셨다는 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된다라는 느낌에서 네. 네, 앞으로 뭐 예를 들면 5년 후에 모바일이 약간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갈까를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저는 뭐 새로운 게 나오면 거기에서 코딩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글쎄요, 뭐 거기도 뭐 거기에도 이제 아마도 점 찍는 것도 있고, 아, 그쵸, 예, 그렇겠죠. 이품만 폼은 있겠죠. 네, 그러면 네. 뭐 다 만들 수 있겠죠. 예. 그럼 요즘에 스마트워치 같은 게 좀 나오고 네, 있잖아요. 네. 뭐 구글 글래스라든지 네. 스마트워치가 이제 조금씩 뭐 좀 미디어 같은 데서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스마트워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시티폰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좀 거추장스러운 것 같고, 뭐 아직까지는. 예. 이게 안경도 그렇고 물론 이 중간 단계는 있겠지만 그 중간 단계가 생각보다 금방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냥 그런 공상 정도는 그러면 이 네. 스마트워치가 네. 과도기적인 이제 될 수도 있다. 네. 시계 차세요? 네네, 시계가 있거든요. 저는 시계를 안 차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는 라식해서 안경도 벗고 그러니까 모든 게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그게 네, 생각보다 쉽게 들어가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굳이 내가 차지 않더라도 뭐 이 방 안에 뭐 새로운 뭐 단말기들이 있어서 뭐 목소리를 하면은 오히려 그게 인식이 돼서 뭘 한다든지 좀 거추장스러운 게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럼 결국에는 사람이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네.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좀 그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네. 것이죠. 뭐 이거 사야 되는데 뭐 네. 핸드폰 하나 주머니에 넣고 그냥 거기에서 알아 들어가면은 뭐 그 공간에 들어가면 뭐 새로운 게 뭐 된다든지 뭐 내 인증이 뭐 알아서 뭐 목소리로 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금방 가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아, 그리고 요즘에 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네.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근데 비트코인이 네. 좀 최근에 나온 개념이라고 네. 기술이라다 보니까 네.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좀 어떤 건가요?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가상의 이제 돈인데 이제 코인이 이제 돈이잖아요. 이제 가상의 돈인데 뭐 싸이월드의 이제 도토리처럼 뭐 이렇게 발행 주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싸이월드 도토리도 결국에 한국의 돈과 이제 매칭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정 회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해주잖아요. 이제 뭐 보안에도 이제 책임을 져주고 그러는데 비트코인은 시스템적으로 그 이제 보안이 이제 설계되어 있고 이제 P2P 머니에 비슷해요. 이제 발행 주체가 없고 자연스럽게 돈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 돈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다 보니 환율이라는 게 생기고 가치가 이제 등락폭이 이제 굉장히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암호화에 이제 기반한 화폐다 그래서 크립토 커런시라는 이제 용어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데 결국에 뭐 이제 뭐 제가 이제 이 돈이 이제 뭐 이렇게 돈을 이제 쓴 거랑 이제 비슷하죠. 제가 이건 이제 10,000원, 이건 20,000원 뭐 이렇게 해놨는데 재밌게도 사람들이 그걸 이제 돈을 내고 이제 거래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재밌게 보인 것 같아요. 이게 누가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이걸 주고 받다니 그리고 이게 워킹하다니 거기서 나도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비트코인이 이제 좀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실제로 이렇게 현물에서의 거래도 비트코인으로
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갑자기 그 곡스가 네. 네, 갑자기 뭐 해킹당했다고 해서 네. 이제 그런 요즘에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말씀하신 그 마운틴 곡스라는 네. 거기가 이제 비트코인을 최대로 거래했던 이제 환전소 뭐 이제 거래소 같은 거였는데 사실상 파산 뭐 하게 됐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시스템적인 문제라기보다 비트코인은 이제 돈이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코빗이 재밌는 뉴스레터를 보냈는데 코빗은 이제 국내에서 가장 큰 그 비트코인 거래소거든요. 이제 최초로 만들기도 했고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재미있는 뉴스가 만약 현찰이 지금 발명됐으면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제 뉴스 제목들을 이제 뽑았는데 뭐 현금을 두고 왔더니 다른 데서는 뭐 당연히 우리 현금이 너무나도 익숙하잖아요. 근데 현금을 내가 집에 두고 오면 당연히 쓸 수 없죠. 뭐 이런 것들도 너무 익숙한 거고 그리고 내 주머니에 있는데 누가 빼가면 훔쳐가면 끝이잖아요. 제가 찾아올 수도 없고 물론 법적으로 뭐 보호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찾아오기가 쉽지 않고 그 과정 내에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돈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운틴 곡스는 은행이었는데 은행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했었던 거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나 정부에서 그런 것들이 인식들이 부족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회사는 아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마운틴 곡스가 시스템적으로나 그러니까 시스템도 이런 개발 관련된 이런 컴퓨팅 환경도 그렇고 뭐 금전 출납부를 뭐 막 운영할 거잖아요. 이제 은행에서는 그런 것들 이제 감사 시스템도 있을 거고 정부 규제도 있을 거고 그런데 마운틴 곡스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 비트코인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 이제 은행인데 은행에 대한 이제 감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규모가 너무나도 크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이 나오니 이제 마운틴 곡스도 갑자기 급성장을 네. 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기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런 사고가 네. 난 거지. 사실 비트코인 자체가 네.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은행을 하나 설립했는데 네. 내 현금 막 이렇게 그쵸, 은행도 사실 잘못 운영하면 파산하는 것처럼 네. 그렇다고 해서 그 현금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상품권도 네.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내가 발행을 했는데 너무 많이 상품권이 팔린 거예요. 네, 갑작스럽게. 예, 갑작스레 다 팔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걸 교환해 줄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었다가 나중에 가면은 그냥 이 돈을 가지고 날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다른 네. 것들은 그런 규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규제 사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쵸. 이걸 기회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더 투명해질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요즘- 이걸 네. 감독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돈이구나라는 해서 앞으로는 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약간 예전에 게임머니도 약간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게임머니도 사람들이 결제를 하고 게임머니를 사서 아이템을 구매해서 네. 그런 사기 사건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네. 많아지니 네. 정부에서 이걸 법으로 규제해주고 네. 아이템이 사기당하면 그것도 법적으로 네. 찾아올 수 있게 하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예, 그런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한 이제 네.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보는 거죠. 네, 너무나도 뭐 나중에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비트코인일지 다른 코인일지 뭐 잘 아. 모르겠어요. 근데 재미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조금 더 발전적인 형태로 그러니까 나아지지 않을까. 네. 네네. 뭐 돈은 위조 지폐가 가능한데 비트코인은 사실 위조 지폐가 불가능하거든요. 위조하는 게 불가능하고 뭐 복제가 이제 불가능하고 맘대로 만들어낼 수 없고 저는 이제 돈이라는 게 제일 재밌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돈을 수출하는 나라거든요. 이제 타 나라에 돈을 찍어주는 걸 하는데 아니 돈이 수출이 된단 말이야. 지폐가 수출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다른 데서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제 조절도 되고 뭐 달러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찍어내면 이제 끝인데 이건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최초로 돈다운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비트코인 예를 들면 그러니까 US 달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만 찍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원화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만 찍어낼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어느 나라에 상관없이 찍어낼 수 있는 건가요? 찍어낸다라는 이렇게 말이 맞는 건가요? 일단 뭐 달러를 미국만 찍어내는 거는 내는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그죠?
북한에서 찍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그 P2P 서비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P2P인데 P2P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일단 비트코인 지갑을 설치를 하면 여태까지 비트코인이 태초부터 여태까지 거래 기록을 쫙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게 수기가가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공동 원장인 거죠. 옛날에는 은행 입출금 기록이 은행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걸 P2P로 관리할 수 있을 만큼 개별 컴퓨팅 환경들도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화폐가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공동 원장의 정확성이랄까 그런 신뢰성을 검증하는 과정 내에서 그 P2P 네트워크에서 그 문제를 풀어내면은 거기에 이제 보상으로 비트코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10분마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그 비트코인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서 맘대로 안 되고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는 거는 그걸 이제 쓰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더 비싸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번에 마운틴콕스 이제 일은 네. 약간 아쉬운 점이긴 하나 지금은 네. 이제 초기 단계라서 네, 초기 단계고 이걸 통해서 예방 주사를 이제 맞게 되었고 이제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화폐의 네.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비트코인도 시스템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스펙상으로. 근데 비트코인 프로토콜도 지금 발전하는 프로토콜이고 그걸 이제 보완한 여러 가지 이제 코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한 10년 지나면 너무 자연스럽지 않을까. 예전에 생각이 그 들어요. 지금 사실 지금에 우리가 쓰고 있는 현금 그 종이도 원래 예전에는 뭐 위조 지폐 기능이 없었잖아요. 위조 네. 방지 기능이 네. 없었으나 지금 계속 발전하면서 네. 위조 지폐를 만들 수 없게 계속 나가고 있는 것처럼 네. 비트코인도 이제 그렇게 나아가겠네요. 네. 그러면 그 또 다른 질문인데요. 지금까지 뭐 여러 플랫폼,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도전을 계속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양한 언어를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러면서 사실 프로그래머들 중에서 뭐 다양한 언어를 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약간 한 언어라든지 한두 개의 언어만 깊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건 개발자분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 신진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언어를 하시면서 이런 건 내가 좀 좋더라라는 점이 있었나요? 일단 제가 뭐 다양한 언어를 한 게 이게 뭔가 그 지금도 언어의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에 뭐 이제 각광받는 이제 파이썬 같은 언어도 그렇고 뭐 지금처럼 이렇게 자바가 사실 대세가 될지도 몰랐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트렌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뭐 어렸을 때는 뭐 베이직을 하게 된다든지 파스칼을 하게 된다든지 그때 당시 이제 유행하는 이제 언어들을 이제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다양한 언어를 한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언어에 대한 거나 이제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두려움이 뭐 없어지게 된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옛날에는 좀 과도기적인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언어들이 뭐 난립하다가 지금은 좀 많이 평준화되고 좀 천하통일이 된 느낌이라서 그런 격동의 시기가 아니라서 한두 가지 언어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게 되지 않았나 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러면 그 예전에는 뭐 네. C에서만 있었던 기능, 네. 자바에서만 있었던 기능, 뭐 이렇게 언어별로 네. 특징적인 기능들이 있었으나 사실 요즘에 와서는 그 기능들이 이제 상향 평준화돼가고 네, 언어들이 다 있다라는. 비슷비슷하잖아요. 여기에만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약간 철학이 다를 뿐이지. 네, 철학들은 조금 다르죠.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언어가 어떤? 뭐 이건 신진우님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지금까지 써보셨던 언어 중에 이건 진짜 나랑 제일 잘 맞더라라는 언어가 혹시 있으세요? 뭐 좋아하는 영화처럼 뭐 네, 그냥. 저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합의 프로그래밍 잘 못해요. 취미 생활을 잘 못하는데 그 파스칼 언어 굉장히 좋아했었고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뭐 많은 언어를 경험을 했었던 거지 지금도 막 동시에 여러 언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가장 익숙한 언어는 지금 오브젝티브 C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익숙하고 이제 다른 언어를 쓸 때도 오브젝티브 C 습관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오브젝티브 C를 사용할 때는 뭐 함수명이 이제 이제 축약어 같은 걸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막 백자에 달하도록 뭐 이제 쓰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자동 완성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코드가 길더라도 예약어를 그러니까 축약어를 쓰지 않고 길게 뭐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동 완성 되니까. 네. 그렇죠. 자동 완성 요즘에 자동 완성 없이는 프로그래밍 하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예, 옛날에는 이제 터미널 환경에서 하면 이제 딱 80 컬러만 나온다든지 120 컬러만 나온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축약을 안 쓰면 막 이제 선배가 이제 때렸겠죠. 이제 사수가 때렸겠죠. 그런데 요즘은 워낙 해상도도 넓고 그렇잖아요. 자동 완성도 되고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는 또 콘솔에서 VI 같은 데서도 또 자동 완성을 네, 해주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뭐 코드를 간결하게 짜는 것도 좋은데 간결하게 짜는 거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추천하고 있어요. 줄임말 쓰지 말자고. 네. 사실 결국은 인간이 보는 거라 줄임말 쓰다 보면 잘 모르잖아요. 네. 짠 사람도 나중에 좀 지나서 다시 보면 모르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또 주석을 또 덕지덕지 붙이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아, 그 질문 올라온 게 있는데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뭐가 나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허성현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오토마타 개발이 즐거우셨는지. 네. 즐거운 면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모르겠어요. 그 아마 질문하신 그 장르로는 즐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직도 이런 걸 만드나? 라는 기분은 들죠. 그런데 그냥 이거 내가 할 줄 아는 거다 라는 거에 대한 즐거움은 있겠죠. 그래서 뭐 만감이 교차한다 정도 네,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박상길님께서 질문해 주신 게 약간 와일문은 필요 없으세요라고 질문하셨거든요. 네, 사실 그 제가 이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을 저도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와일문은 필요 없으세요?가 무슨 의미일까? 제가 아까 if문하고 포문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와일문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 언어의 이제 발전을 보면 와일문은 사실 되게 나중에 생긴 거거든요. 물론 나중에라고 해봤자 몇십 년 전이지만 뭐 순서상 이제 약간 뭐 사실 아까 if문하고 포문이라고 했지만 사실 if문하고 고투나 뭐 이것만 있으면 사실 포문도 사실 이렇게 CPU 옵코드로 이제 까보면 결국에 그 컴페어랑 이제 점프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와일문 사실 처음에는 if하고 goto에서 돌아가고 goto에서 돌아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포문이 없었죠. 그렇죠. 조건과 goto문으로 이루어졌던 게 이제 편하게 와서 포문 나오고 while 나오고 그랬던 거. 한 30년 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어떡하죠? 우리 저희 그렇게 늙지 않았습니다. 뭐 포문도 그럼 포이치문은 뭐 안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포이치문 많이 좋아요. 할당 동시에 받아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제가 뭐 코딩을 if문하고 포문만 가지고 한다는 건 아니고요.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면 윈도우폰 김한수님께서 윈도우 폰의 폰트는 윈도우 폰트와 호환되지 않나요? 그 윈도우 폰의 폰트는 윈도우즈의 폰트와 호환되지 않는가? 호환됩니다. 그 나눔고딕 임베딩 했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이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긴 한데 특별히 이제 윈도우 폰용 폰트를 따로 한글 폰트를 쓰시는 게 있는지 뭐 그런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그때 나눔고딕 임베딩 했었어요. 그럼 나눔고딕이 써보신 것 중에 제일 괜찮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사실 라이센스가 잘 풀려 있는 게 지금 뭐 풀려 있는 게 뭐 몇 개 있긴 하지만 제일 만만했고 임베딩 하기에는 제일 편하셨다라는 거죠? 좋으셨다. 나눔고딕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좀. 요즘에는 나눔고딕이 이렇게 길거리 가는데 간판에도 나눔고딕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 문서를 보면 굴림체로 만든 문서를 보면 이제 화가 이렇게 좀 나는데 나눔고딕을 보면 좀 그런 기분이 좀 많이 드는 거 보면 나눔고딕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좀 다른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 참 엔사가 참 잘한 것 같아요. 엔사 출신이시잖아요. 저 엔사 참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네. 그 허성현님께서 또 하나 질문해 주셨는데요. 개발 플랫폼이 바뀔 때마다 하드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지. 하드웨어도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색상 재현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생각할 것 같고요. 또는 글쎄요. 지금은 하드웨어도 다 상용 평준화 되어 있고 뭐 안드로이드 기기도 다 자기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지만 구글이 나름 그런 테스트 과정을 거쳐가지고 필수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들도 상용 평준화 돼서 지금 요즘은 고려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가 윈폰 프로젝트를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만화가 색상 재현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이슈 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필요에 따라서 하드웨어의 한계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여전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와치가 나온다든지 글래스가 나온다든지 그때도 이제 앞으로 계속 마찬가지겠죠. 네. 그럼 진짜 테스트도 많이 하셨겠네요. 네, 저는 테스트를 그렇게 크게 좋아하는 개발자는 아니고 그런 거 좋아하는 개발자들 많고요. 저희 멤버들 중에. 네. 그것도 성향이 맞아야 되죠, 네, 그렇죠? 그렇죠. 저는 좀 앞에서 이렇게 삽질해가지고 이렇게 대충 큰 건더기들을 이렇게 만드는 걸 이제 좋아하고 이제 뒤에서 이렇게 꼼꼼히 챙기는 저희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멤버들이 든든하시겠어요. 뭐 네. 이 기회를 빌어서 멤버들에게 고맙다고 한마디. 하기 싫어. 하셔야 그래도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네, 앞으로도 이걸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이걸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많이 놀리지 않을까. 네. 아까 혹시 박상길님이 아는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그리고 그 재밌는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우분투 폰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신지 김도영님께서 여쭤보셨네요. 당연히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나오면 꼭 살 거고요. 네. 이제 우분투 폰의 이제 컨셉이긴 한데 이제 폰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아트릭스라는 폰이 이제 모토로라에서 출시했는데 핸드폰을 쓰다가 이제 도킹 이제 디스플레이하고 약간 키패드가 달려 있는 데다 꽂으면 이제 노트북처럼 넷북처럼 이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이 우분투도 이제 컨셉에 그런 게 있어서 빨리 그런 게 나오면 빨리 제일 먼저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뭐 우분투 폰이 뭐 펀딩 실패하고 뭐 지금 이제 업체들이 선정되고 그랬는데 빨리 나오면 좋겠어요. 근데 뭐 만약에 비즈니스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어렵지 않을까요? 어쨌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네. 서버도 리눅스도 우분투만 사용하거든요. 기존에 센트만 사용하다가 우분투 뭐 몇 년간 사용하고 있고 철학도 좋고 그래서 우분투 나오면 한 반년간은 잘 들고 다니지 않을까. 네. 뭐 서피스도 국내에 안 나왔을 때도 미국에서 네. 사다가 저만 좋아해가지고 이제 막 들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서피스는 느낌이 어떠세요? 서피스 써보신 분들은 되게 좋다고 하시던데. 네, 되게 좋아요. 그럼 어떤 점이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패드라든지 안드로이드 패드와는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서피스도 이제 프로가 있고 네. 그 ARM CPU를 사용하는 게 네. 있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프로그램이 안 도는데 일단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물어보고요. 관심 받기에 되게 예. 좋네요. 뭐 그런 거보다 예. 이제 들고 다니면서 저는 이제 윈도우 환경에 이제 익숙한 개발자다 보니까 사실 이제 개발자분들이 이제 맥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뭐 맥 쓰고 아이폰 개발하지만 여전히 이제 MS 좋아하는 게 MS에서 이제 MS 툴들을 이용해서 개발을 배웠었고 그러다 보니까 MS 툴이 가장 익숙하거든요.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하드웨어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지 않나 싶어요. 그 이장우님께서 질문 하나 더 주셨는데, 네, 이 좀 유닉스가 대체된다면, 네, 그때도 C 언어가 지금 같은 위상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라고 하셨는데, 일단 유닉스가 대체된다라는 게 좀 모호하긴 하지만 C 언어 얘기만 우리 한번 해보죠. 그러면 C 언어가 앞으로도 이 지금의 위상을 계속 이어나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위상이라는 게 사실 예, 예, 그 위상이라는 게 좀 상대적일 것 그쵸. 같아요. 네. 예. 그냥 사라지진 않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보다 당연히 축소되는 건 사실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C 언어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언어가 있기 때문에 C 언어도 지금 C++도 있고 사실 C++도 있고 오브젝티브 C도 있고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브랜치가 있는데 유닉스 시스템에서 그 좀 코어나 환경에서 C 언어라고 한다면 유닉스가 대체된다면 사용은 좀 안 하겠죠. 예, 예. 사실 제 생각에는 C도 C가 가지고 있는 포지셔닝이 있기 때문에 네. 포지셔닝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위상이 떨어진다거나 뭔가 대체된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계속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들고 있거든요. 네. 네, 네. 뭐 유저가 줄더라도 그냥 C 언어 코드들은 어차피 다 읽을 줄은 알아야 되고 그러지 네, 않을까. 그쵸. 예. 뭐 예를 들어서 C 언어는 옛날에 비해서 확실히 위상이 줄긴 줄었어요. 지금 뭐 학교 들어가면 자바부터 배우잖아요. 그쵸. 옛날에 C 언어부터 네, 배웠는데. 그런 예. 것 좀 있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미 C 언어는 옛날 같은 위상이 없어졌고 그냥 당연히 뭐 이렇게 리니어하게 뭐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 질문 이제 하나 드릴게요. 김지현님께서 HTML5의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저는 이제 네이티브, 그러니까 모바일 앱을 개발할 때 네. 네이티브로 개발을 해야 한다라는 쪽이었어요. 근데 HTML5다, 뭐 HTML5 한 2년 전만 해도 저는 이제 HTML5가 아직도 시기상조고 우리나라 폰이 바뀌는데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폰에서도 HTML5가 잘 안 돌기 때문에 HTML5가 잘 도는 모든 것들이 잘 구현되는 속도에 문제가 없는 폰이 대중화된 후로부터 3년 이후에 이제 대중화될 거다. 모바일 단에서요. 모바일 단에서. 보통 약간 그런 네. 이제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건가요? 예, 뭐 그렇다고 뭐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했어요. 아, 네. 예. 일반하긴 좀 그렇지만 네, 그냥 네. 약간 트렌드를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국내랑 또 해외랑 그 사례가 너무 다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외국 사이트에 가면은 크롬이나 이제 HTML5 그런 웹 표준만 지원되는 그런 브라우저만 예, 지원하는 사이트- 기술들이 예, 쓰이지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아니기도 하잖아요. 근데 세계적으로는 HTML5를 그냥 과감하게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인상적이었던 경험은 제가 워드프레스용 그 테마를 샀어요. 되게 예뻐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5만 원을 결제하고서 막 이제 개발을 하고 익스플로러가 깔린 컴퓨터에서 그걸 깼는데 완전 깨지는 거예요. 좀 돈 주고 샀으면 어느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이만큼이구나. 네, 이만큼 네. 그냥 포기하는구나. 그래서 그 외국의 어떤 성공 사례라든지 외국의 네. 유행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바로 그게 뭐 적용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한참 걸리겠죠. 그렇죠. 그 현지의 문화 그리고 시기 뭐 산업 어떤 시장의 크기 여러 네. 가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프로젝트를 하는데 HTML5로 뭐 하자라고 하면은 진짜 뭔가 신신당부와 뭔가 계약 조항을 넣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장님 컴퓨터는 익스플로러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처음부터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HTML5로 간단한 프로젝트 하나 했는데 예, 맞습니다. 네, 했는데 네. 네. HTML5 그쪽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네, 제가 설명을 했죠. HTML5로 하면 어떤 브라우저에는 동작하지 않는 확률이 높다라고 그런 거에 저도 신신당부를 하고 시작했거든요. 네. 사실 그런 합의가 없으면 사실 HTML5가 현재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좀 적응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저도 공감을 네, 느껴서 네.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질문해주신 분들께는 네, 그 IBM에서 주시는 그 USB 손난로랑 그리고 한빛미디어에서 네, 후원해주신 책 보내드릴 겁니다. 네. 그럼 질문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그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 앞으로 앞으로는 앞으로 일은 어떻게 하실지니까 네, 갑자기 저도 막혔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은 네네 그렇게 너무 추상적이면 안 되니까 네네네 그 지금 여러 가지 개발하고 계시는데 네 앞으로는 좀 어떤 재밌는 일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되게 네, 진짜 추상적이죠. 네네. 네, 앞장서는 저는 뭐 재미나고. 네. 새로운 플랫폼 나오면 네. 기계도 살 거고 네. 그래서 사야지 이게 내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게임도 돈 내고 해야지 끝까지 하잖아요. 네. 이제 복사해서 하면 안 하잖아요. 저는 이제 장비도 이제 사서 네. 모바일 프로그램이 특히 좋은 게 이제
들고 다니면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 지금은 다 뭔가 들고 다니는데 옛날에 이제 컴퓨터에서 내가 뭘 만들어도 친구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친구들 집에 데려오지 않으면. 근데 옛날 이제 뭐 팜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국내 이제 셀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코딩을 하면 내가 만든 거야. 이거 써봐. 이런 게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테니까 좀 새로운 게 나오면 만들어 보고 사람들한테 뭐 가르쳐 주고 아 이게 재밌다 뭐 이런 것들도 보여드리고 그런 걸 많이 하면서 이제 살고 싶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좋은 네. 활동 그리고 좋은 개발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이 나왔는데 뭔가 해보고 싶으시면 저한테 아, 저와 네, 상의를 하시면 네, 그런 거 진짜 잘하시죠. 네. 네. 잘하는 것보다 좋아하니까 좋아하시죠. 예, 좋아하니까 또 예, 잘하게 되는 것 예. 같고요. 네, 그게 뭐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네. 즐기는 사람이 최고다. 뭐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사실 실천하는 것이 네. 쉽지 않거든요. 가끔 울어요. 난 10년 뒤에도 이 사서고생을 하고 있겠구나. 근데 재밌어 뭐 이런. 진짜 재미없으면 할 수 네. 없는 네. 것들이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진짜 감사하고요. 네. 네, 좋은 이야기 좀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네. 다음 시간 소개해 드릴게요. 네, 3월 20일 날, 네, 3월 20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 에반젤리스트 기술을 전도하다라는 주제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에반젤리스트 김영 부장님을 모시고 네, 디벨로퍼인 네, 또 진행하겠습니다. 그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 얘기를 못 했는데요. 어떤 얘기예요? 저희 회사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회사는 아니라고. 아, 네. 네. 그 한 가지 그 네.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덧붙여서 네.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 스쿤 네. 미디어에서 배달의 민족 앱을 개발하신 건 맞는데요. 현재 운영은 네, 네. 하고 그냥 계시- 개발을 의뢰하면 저희가 해드리는 거지. 네, 네, 네. 예, 예. 네, 그래서 현재 네, 거기 개발자들도 다 있으시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는 아니다라는 네, 말씀이신 네, 거고요. 앱을 개발하는 건 맞습니다. 네. 예. 말이 어렵네요. 네. 그리고 개발사와 네, 배달의 민족이라는 근데 거기가 이제 개발사고 저희 뭐 의뢰가 들어오면 그쵸. 곧 해드리고. 네, 앱을 개발했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앞으로도 기대할 거고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